한국은 축구도 잘하고 몸값도 중국의 17배 수준인데 어떻게 선수들 사이에서 저런 문화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저건 중국 축구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중국이 한국 축구에서 못 견딘 독특한 문화에 집중하며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움과 부러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수들의 네임밸류가 뛰어나고 대다수가 유럽 무대를 경험해서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극강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했던 겁니다. 과연 중국이 한국 축구에 어떤 면을 봤길래 당장이라도 한국 축구를 배우고 또 배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파죽의 5연승을 노리는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두 번째 상대 중국과 격돌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후 9시 중국 광둥성의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 원정 경기를 펼치는데요. 중국과 만나는 클린스만호의 기세는 어느 때보다도 매섭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대표팀은 3-6월 A매치 기간 2무 2패에 그쳤으나 9월부터 제대로 반등한 모양새입니다. 9월 A매치 첫 경기인 웨일스전에서 0-0으로 비긴 클린스만호는 2차전 사우디아라비아전 1-0 승리를 시작으로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피파 랭킹이 3단계밖에 차이나지 않는 복병 튀니지를 4-0으로 대파했고 베트남을 6-0으로 압도했으며 싱가포르와 치른 월드컵 예선 1차전에서도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5골을 몰아치는 화력을 과시 중입니다. 중국 언론은 자국 축구 대표팀이 6년 8개월 만에 한국과 안방 승부를 펼치는 만큼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선수단의 위상만 보면 역대 최강인 만큼 대체로 벌어진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태국전 승리 오름세를 이어가 이변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19일 중국 소우스포츠는 한국은 중국의 지난 2017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0-1로 패한 것 외엔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 진 적이 없다. 당시 한국은 최고의 전력도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이 2-1로 태국을 이겼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팀이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뛴 우레이가 있으나 토트넘의 손흥민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구공은 둥글고 이변이 발생한다. 2017년 마르첼로 리피가 이끈 창사에서 한국을 이기며 온 나라가 들끓지 않았느냐며 기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매체는 전날 한국의 베스트 11을 정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최강 선발진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프랑스 파리에서 빛나고 있는 미드필더 이강인이 전방 지휘관으로 공격을 이끌 것이다. 최전방 공격수는 조규성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 옆엔 한국의 간판 스타 손흥민이 출전할 것이다. 그리고 후방에는 아시아 역대 최고의 수비수인 김민재가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텐센트 스포츠는 한국 선수의 몸값 총액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몸값은 2억 유로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1180만 유로라며 17배 수준의 가치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초호화 한국 멤버를 조명하며 한국엔 아시아 넘버원인 손흥민이 있고 최고 몸값인 김민재와 프랑스 1위 팀에서 뛰는 이강인이 존재한다. 중국의 승리는 어렵겠지만 무승부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 매체는 한국을 이길 순 없겠지만 이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무승부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 축구에서 목격된 한 장면을 보고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에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성하면서 한국을 배우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바로 이강인과 조규성의 합작골 때였는데요. 현재 한국 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조규성은 차세대 공격 듀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5-0 대승을 거둔 지난 16일 싱가포르와 아시아 2차 예선 1차전은 이강인과 조규성으로 시작해 두 선수로 끝난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들은 나란히 한 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한국은 경기 시작 후 줄곧 싱가포르의 밀집 수비에 고전했는데 답답한 흐름을 깬 것도 이강인 조규성 콤비였습니다. 당시 전반 44분 이강인의 택배 크로스를 조규성이 왼발 노스톱 슛으로 선제골을 합작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 오른쪽에서 툭 찍어준 패스는 싱가포르 선수 10명을 머리 위를 가로질러 반대편 골문으로 침투한 조규성의 발 아래 떨어져 골을 만들었습니다. 둘의 합작골은 그림 같은 택배 크로스와 원터치 슛의 결합이었는데 여기에는 기막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모두 활약이 좋았지만 특히 이강인의 퍼포먼스가 눈이 부셨는데요. 그는 텐백으로 나선 싱가포르를 잘게 부수며 경기를 이끌었고 조규성의 첫 득점 상황 때 놀라운 프로듀싱까지 해냈습니다. 경기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팬 직캠 영상을 보면 이강인은 조규성에게 무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몸짓으로 돌아뛰라는 듯한 의사를 전달합니다. 조규성은 돌아라고 묻습니다. 이강인은 조규성이 자신의 계획을 파악한 것을 알고는 실행에 옮길 준비에 나섭니다. 몇 분 뒤 딱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고 이강인은 돌아 뛰어가는 조규성을 향해 택배 크로스를 배달했습니다.
국대 주전 스트라이커 조규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며 짤막한 영화를 완성해냈습니다. 축구 팬들은 조규성의 멋진 수행 능력을 칭찬하면서 이강인의 기획력과 연출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조규성은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강인이의 크로스 궤적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 이번 골도 강인이가 다 갖다줬다며 웃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둘의 합작골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말 그대로 축구의 진심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애국가를 크게 부르는 선수로 유명할 만큼 국가대표 경기의 진심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피드백을 했고 또 조규성 역시 막내의 피드백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단순히 유럽파만 많은 게 아니라 콧대 높을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나은 축구를 하기 위해 선후배를 막론하고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몇 중국 전문가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축구의 진심이 아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따라서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한 선수들 사이에 진심 어린 피드백, 유대감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프로축구에서 가장 문제시 된 것은 바로 거품 현상입니다. 선수들의 이적료가 100억을 넘어가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선수단의 기본적인 연봉 또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말하는 중국 선수들의 연봉이 100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과장되고 부풀려진 감이 있습니다. 중국 선수 한 명에게 100억이 넘는 연봉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선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력에 비해서 분명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경기에선 구단주들이 승리수당, 즉 금전적인 부분으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한 중국 프로축구 선수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팀으로부터 받고 있고 수당 또한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하는 이들이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뛸 경우에 얼마를 받을까요? 라는 의문이 따릅니다. 프로팀에서 받는 연봉과 수당보다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받는 수당은 하늘과 땅 차이로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국가대표 경기에 뛰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뛰다가 다칠 경우에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밀린다던가 자신이 받는 돈에서 손해가 크다는 것을 중국 선수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중국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중국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축구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매우 부실합니다. 본래 체육인은 철저한 식단 관리 및 근력 운동 등을 통해 몸 관리에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축구 선수들은 게으른 모습을 자주 보이는 바람에 자국민들의 비판을 듣곤 합니다. 중국에서는 자국 국대 선수의 형편없는 실력을 비하하는 돼지, 닭백숙 같은 멸칭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중국 프로축구에서 감독을 수행한 이장수 감독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의 관시 문화에선 술과 담배가 보편적인 관계 형성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이게 축구 선수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경기 전날에도 술판을 벌이거나 평소 흡연을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며 본인이 감독이 된 후 이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이런 중국 선수들과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입니다. 과거 무리뉴 감독은 내 경험뿐만 아니라 몇몇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알렉스 퍼거슨 경과 박지성에 대해 나눈 이야기까지 기억난다.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다. 한국 선수들은 감독의 지도에 아주 잘 따른다. 그리고 항상 배우고 싶어한다. 손흥민과 함께한 시간은 환상적이다라며 한국 선수들 특유의 성실함을 칭찬했습니다. 퍼거슨 감독과 무리뉴 감독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10명을 논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감독입니다. 그런 명장들조차 한국 선수의 성실함에 반한 겁니다. 퍼거슨 무리뉴뿐만 아니라 투엘 감독도 있었고 한국 선수들을 경험한 어떤 감독이라도 한국 선수의 노력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몇몇 중국 축구 팬들은 웨이보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 축구와 중국 축구는 선수들의 차이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마인드의 차이가 크다. 축구를 못하면서 한국처럼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하려는 문화도 없다. 축구 팬들은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선수들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게 큰 차이다라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중국전에서 한국이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